안녕하십니까. 하한가를 상한가로 만들기 위해 기업의 가치를 열심히 연구하는 정하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자산관리사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23번째 시간으로서 리노공업 투자 2달 만에 수익률 32%나 올려 라는 제목으로다가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저희 정하상 기업가치연구소에서 발굴해드린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중간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입니다. 정하상 기업가치연구소에서 발굴한 종목 그 포트폴리오의 투자 수익률을 점검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은 제로금리 시대입니다. 따라서 예금을 아무리 오래 해도 금리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금의 시대는 가고 투자의 시대가 왔습니다. 투자의 시대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고서 투자해야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또 투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자를 알아야만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시대에서 경제적 독립을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는데 꼭 필요한 제가 초기에 올렸던 영상, 투자자의 창가 방패 이런 영상들 꼭 보시면서 투자에 공부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포트폴리오 종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한 종목 중에 에코마케팅이라는 종목이 있죠. 얘는 광고업계의 샛별 이렇게 갖고 소개를 드렸고 지난 6월 22일 대박의 길 19번째 시간에 또 최근에 했죠. 그전에도 물론 작년에 올해에서 한 2번 정도도 했습니다. 네, 얘는 그 6월 20일 방송 당시 주가가 37,050원이었고 방송 후 그 이후 6월 20일 이후 최고가가 42,950원 7월 13일 날 기록했네요. 그래서 요 최고가 대비 방송 후 최고가 대비 방송 시 주가로 나누면은 투자 수익률이 15.9%입니다. 그리고 7월 22일 현재 44,500원이라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어도 9.3%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핑크퐁 아기상어로 유명한 스마트 스터디란 자회사를 가진 우리나라 그 출판업계의 그 오랜 전통을 가진 회사 삼성출판사를 소개드렸었죠. 얘는 6월 15일 대박의 길 18번째 시간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때 당시 주가가 2650원이었고 그 이후 최고가가 23,100원 6월 25일 날이었네요. 그리고 현재 21,400원이라서 최고가 있을 때는 12%고 오늘 그 7월 22일 현재의 주가로다가 하면 3.6%의 수익률이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를 소개해드렸었죠. 이 회사는 예금보다 안전하고 수익률은 배가 넘는 아주 숨은 알짜 주식 이렇게 해서 소개를 드렸었죠. 방송은 대박의 길 12번째 시간으로서 금년 2월 16일 날 소개를 드렸었죠. 그 당시 2월 14일 날 주가가 6만원이었는데 그 이후 최고가가 87,700원까지 올라갔네요. 5월 20일 날 이렇게 최고가까지 올라갔을 때는 수익률이 34.5%고 그리고 7월 22일 현재는 75,900원에서 26.5%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네요. 아주 양호하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 리노공업이라고 소개를 드렸었죠. 얘는 최근 10년간 주가는 15배나 올리고 배당 수익률은 무려 4배나 오른 아주 좋은 주식이라고 소개를 드렸었죠. 이건 5월 19일 대박의 길 15번째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 당시 5월 그 소개할 때 5월 22일 주가가 14,900원이었는데 아니요 96,400원이었는데 5월 18일 날 주가가 그 뒤에 7월 22일 날 132,800원까지 올라가서 무려 37.7%, 약 40%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아서 7월 22일 현재 127,700원으로서 32.4%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양호하죠. 그 다음에 한국알콜이라고 손소독제, 그 코로나19 시대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손소독제 그 원료를 만드는 회사 한국알콜을 5월 24일 대박의 길 15번째 시간에 소개를 드렸었죠. 근데 그 당시 주가가 5월 20일 날 14,900원이었는데 그 이후 최고가가 17,30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7월 10일 날. 그래서 약 16.1%의 수익률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에 7월 22일 현재는 15,800원으로서 약 6%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KINX, 국내 유일의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기업이라고 소개를 드렸었죠. 이 종목은 6월 8일 대박의 길 17번째 시간에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당시 주가는 58,400원이었고 얘가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가 7월 10일 66,700원까지 올라가서 14.2%의 상승률을 보였었고 7월 22일 현재는 64,500원으로서 10.4%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6개를 보면은 전 종목이 흑자를 현재 실현한 상태이고요.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리노공업, 그리고 수익률이 좀 안 좋은 종목은 삼성출판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다음 장에서는 이 종목들의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2입니다. 포트폴리오 종목의 1분기 경영 실적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마케팅, 얘는 매출액이 296억 원입니다. 지난 1분기에. 그리고 영업이익이 79억이라 갖고 영업이익률이 26%입니다. 굉장히 좋죠, 이 정도면. 그리고 증감률을 따져봤더니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22.8%, 약 23%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약 13%가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지난 그 1분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안 좋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좋은 거는 그만큼 이 회사가 좋은 기업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약 30%나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삼성출판사를 보죠. 그 핑크퐁, 아기상어, 그 모회사죠. 스마트 스터디라는 그 자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매출액이 456억이고 영업이익이 7억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5%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까 에코마케팅이 영업이익률이 26%인데 비해서 1.5%니까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수익성이 낮아졌죠. 그리고 실적을 보면은 매출 증가율이 지난해 전년 동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11%나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전분기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17%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도 역시 연초 대비 마이너스 11%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매출액이 214억이고 영업이익이 65억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0.3%. 굉장히 좋네요. 30%가 넘으니까. 그리고 또 매출 증가율을 보면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5.6%가 증가했고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2019년 4분기겠죠.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24.4%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높으니까 역시 주가 상승률도 연초 대비 26.5%가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역시 주가는 실적에 비례한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리노공업이 있죠. 리노공업. 얘는 매출액이 519억이고 영업이익이 199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38.3%예요. 진짜 대박나는 회사죠. 영업이익률이 무려 38.3%예요. 그리고 그 매출 증가율을 보니까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57.7%가 증가했고요.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그쵸? 그리고 지난 전분기에 비해서는 1.5%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리노공업은 잘 나가고 있는 회사죠.
이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이 연초에 비해서 100%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더블이 된 거예요, 주가가. 연초에 63,800원 선이었는데 지금 127,700원까지 갔으니까 더블이 됐어요. 역시 그 영업이익률이 높고 실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주가도 확 가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 한국알콜. 한국알콜은 매출액은 976억이고 영업이익이 160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16.4%예요. 여기도 아주 양호하죠. 16.4%면은. 그런데 매출 증가율을 보면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56.4%가 증가했고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26%나 증가했어요. 굉장히 좋은 실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됐는지 알아요? 연초에 7,500원대였는데 지금 15,800원에서 110%가 증가했어요. 연초보다 배가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은 얘가 1등이에요. 우리 그 포트폴리오 중에. 그리고 KINX라고 이 마지막 6번째 종목은 매출액은 175억 지난 분기에, 그리고 영업이익은 45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25.7%. 이것도 아주 좋죠. 그러면서 매출 증가율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2%가 늘어났고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는 4.2%가 늘어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이 얘도 80%가 연초 대비 80%가 올라갔어요. 진짜 좋은 종목이죠. 그래, 이거를 보면은 우리 6개 종목 중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게 한국알콜. 그런데 얘는 이제 그 코로나19라는 이런 특수 그 이슈를 이슈를 탄 그런 올라탄 그런 그 행운도 따른 종목이었죠. 그다음 두 번째로 그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 리노공업인데 얘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38.3%에서 이 6개 종목 중에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죠. 그리고 그 매출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7%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아주 당연하다고 보죠. 질문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단순한 재무실적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주가는 그 재무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면은 기업의 그 경영자의 자질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의 종업원과 노조와 이런 관계라든지 다른 영향들이 많고, 그리고 또 기업 외적으로는 산업의 영향, 또 나라의 정치나 이런 안보 이런 여러 요소가 미치면서 영향을 미치죠. 이제 요번 질문 3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 각 종목에 대해서 뉴스와 그 최근 동향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마케팅은 광고도 디지털이 돼서의 에코마케팅 고공비행이라는 뉴스가 7월 13일자 매일경제에 실렸습니다. 이 정도로 그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디지털 시대,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그 에코마케팅 광고가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았는지 NH투자증권이 에코마케팅의 목표 주가를 43,000원에서 5만원보다 상향 조정을 했어요. 16.3%나. 그리고 이 상향 조정한 이유를 자회사인 클럭이나 몽제 이런 그 자회사들 실적도 아주 좋고,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늘어날 거다. 이렇게 아주 호실적을 요구하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좋은 뉴스죠. 그래서 에코마케팅은 제가 보기에 37,000원 내지 38,000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더 매수를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한 42,000원이 넘어가면 부분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셔도 좋고, 이렇게 쭉 가져가도 좋을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 제일 실적이 저조한 기업으로 나왔죠. 지금 주가 상승률도 제일 저조하고요. 우리 그 포트폴리오 6개 종목 중에는 제일 나쁜 손입니다. 그럼 얘는 그 재무적인 실적은 부실한데 다른 거를 한번 보죠. 그 회사를 다 뉴스를 검색을 해봤더니 마이리틀 타이거를 상반기 공식 온라인 마이리틀 타이거라는 그
국내 최초의 라이브 유아교육 브랜드 방송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는 도서, 책, 교구, 교육 공부를 말하죠. 교육 기구, 그 다음에 교육용품, 완구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하는 종합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서 마이리틀 타이거란 방송을 출시를 했는데 이 온라인 매출이 40억을 달성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그 스마트 스터디는 명탐정 핑크퐁과 호기를 8월 20일부터 KBS에서 방송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명탐정 핑크퐁과 호기는 3D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 나가는 자회사도 있고 그래서 얘는 지금 아직 실적은 저조하고 주가도 지지부진하지만은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은 조금 과감한 투자자라면 조금 더 수익 나는 데서 매도를 해서 얘를 좀 더 보유 지분을 늘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 기업 평가는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담은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으로다가 7월 16일 날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신용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신용평가 이런 걸 다시 받거든요. 그런 신용평가를 할 때 이 한국기업평가가 필수적으로 나선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한국기업평가는 영업이 일거리가 많아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 보유하시고 수익이 내가 산 거보다 20% 이상 났으면 부분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다시 좀 빠지면 10%나 20% 빠지면 다시 더 사고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노공업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7월 21일 날. 그리고 이 상향 조정한 이유로다가 성장성, 안정성, 기술력이 모두 우수하다. 그리고 2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노공업은 목표 주가가 14만원 향해 가니까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좋고 또 수익을 많이 내신 분은 부분적으로 팔고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은 또 보충하는 이런 방식을 써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알코올은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국내 유일의 공업용 에탄올 생산 기업으로서 또 코로나19 유행기에 필수품인 손소독제 원료를 제공하는 기업이니까 가지고 있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INX는 디지털 뉴딜 경제의 수혜주로 뽑히고 있거든요. 정부가 요새 K 뉴딜 정책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수혜주로도 꼽히고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올수록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기업이니까 더 유리하니까 얘도 계속 가져가면서 한 20% 이상 수익을 내면 부분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또 10%나 20% 주가가 떨어지면 그럴 때 다시 보충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계속 보유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박의 길 21, 22 지난주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솔트룩스 인공지능의 선두기업 솔트룩스가 드디어 7월 23일 상장을 합니다. 요 상장과 관련한 투자는 대박의 길 21, 22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시범적으로 10주 정도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질문 4입니다. 그럼 이제는 지금까지는 기업이라는 개별 기업이라는 나무를 보았으니까 이제는 그 나무들이 있는 숲을 볼 차례입니다. 금융사의 PB들 전문가들이 하반기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큰 지도를 그렸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스피 전망을 하단은 2100, 상단은 2400으로 잡고 있었죠. 근데 7월 22일 현재 2228이고 코스닥은 794네요.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의 중간점 정도에 왔나요? 중보다 약간 높은 점에 왔네요. 그러니까 한 가슴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그 투자에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 금값이 7월 20일 현재 온스당 1842불이네요. 근데 그 전문가들은 2000불 갈 거라고 예상했죠. 그러면 거의 90% 선까지 왔네요. 그런데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금값은 당분간 강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달러 그 환율 전망이 1150원에서 1200원 정도로 그 전문가들이 예상했는데 7월 22일 현재 1196원이네요. 달러당.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1200원, 달러당 1200원 선에 가까이 있죠. 근데 12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달러는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 다섯 번째요. 7월 증시를 이끌 7월 하반기 증시를 이끌 예상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초중반 이슈를 생각해 보면은 지난 그 7월 한 1일부터 22일까지 흘러왔으니까 그때 이슈를 보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주가 부각됐었죠. 이러면서 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그 주들이 부각됐었죠. 이게 7월 한 14일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유충 확산으로다가 정수기 필터, 정수기, 상하수도관, 생수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죠. 요게 이제 7월 20, 21일 금주 들어와서 이렇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 지난주에부터 쭉 영향을 미친 거는 코로나19 재확산 관련해서 치료제나 백신주들이 이슈로 종종 부각됐었죠. 그래서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7월 15일 날 들렸었고, 또 요 무렵에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빌을 공급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러므로 해갖고 이 렘데시빌이 그 원료인 뉴클리오시드를 생산하는 파미셀이라는 주식이 많이 강세를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 7월 말, 앞으로 다가올 7월 말의 그 예상 이슈는 기상 관련해서 무더위 관련주가 뜰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크게 뭐 무더위 관련주는 그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관련주는 수도 이전이 지금 이슈로 부각됐죠. 어제 7월 21일, 오늘 7월 22일까지 이것도 아마 수도 이전 관련되면서 좀 그 관련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지금 대선 그 당대표 경선에 돌입하면서 차기 대권 경쟁 관련 유력 정치인들의 정치 테마주가 또 앞으로 기승을 부릴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 뉴스가 들어왔는데요. 미국과 중국 갈등이 한 일주 정도 조용했다가 다시 7월 23일부터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은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이에 이제 화가 난 중국은 우한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갈등을 빚으면은 우리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소나기가 오는 중에도 이제 그 미중 갈등 관련주, 예를 들면 히토리 관련주라든지 뭐 사료주 이런 것들이 뜨고 있는 영향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슈로서 부각되지 않았는데 한일 갈등이 문제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요게 이제 8월 4일 날 그 신일본 제철 주식을 법원에서 현금화한다고 명령을 내리면은 한국과 일본 간의 그 파국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본은 무역 보복에 나설 테고, 또 한국에 대한 투자금 회수라든지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하면은 다른 선진 외국 자본도 동반 이탈하면은 우리나라 그 애환이라든지 증시에 큰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조용한 걸로 봐서 정부에서 이거를 그 일본과 정면 대결할 양상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관측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최악의 사태에도 대비하는 게 투자자의 그 자세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6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첫째,
수익을 내는 종목은 한 20% 정도 수익을 내면은 매도를 부분적으로 매도를 해갖고 수익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사는 너무나 변동성이 심하고 또 너무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줄 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꼭 수익을 실현해 주십시오. 적어도 한 7% 갔을 때, 7% 수익을 냈을 때 한 30%, 그 다음에 한 20% 수익 냈을 때 나머지 30%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수익을 내시고 또 떨어지면은 다시 그게 빠지면은 또 채워 넣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7월 말 월말로 갈수록 한일 갈등 또 미중 갈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잘 보시면서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달러 약세가 되면은 12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또 금값이 17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은 그렇게 떨어진다면은 금 예금을 좀 드시고 달러를 더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는 주식 비중은 30%를 한 25% 내지 20% 줄이시는 게 좋고요. 특히 그 실버층 투자자는 이렇게 좀 낮추셔도 좋고요. 젊은 층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예화 예금은 40%를 한 45% 정도로 늘리고요. 그 다음에 금 예금은 20% 내를 한 25 내지 30% 정도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달러가 1200원 밑으로 금값이 온수당 1700불 1700불 이하로 떨어지면 금예금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자금, 유동성 자금은 한 5% 정도를 이렇게 축소해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변동성은 낮은 아주 초우량주 6개 종목으로 포트를 운영할 때 주식 운용 자금의 40%는 반드시 현금 형태로 보유하고 계시란 말입니다. 그래야만 60%가 최악의 경우 깨져도 그 40%로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갑자기 떨어져도 불안하지가 않고 또 아주 좋은 주식을 발견했을 때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식 투자금이 1000만 원이면 400만 원 무조건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고 흑자 실현했을 때 현금을 좀 현금화하는 걸 많이 해갖고 항상 그 현금 40%를 유지하는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돈 빌려서 부채로다가 주식 투자하는 건 거의 자살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규 투자자나 초보 투자자는 반드시 저의 그 초기 영상 부자와 돈의 속성, 투자자의 참가 방패, 명품기업 찾는 법 이런 영상들을 한 번씩 보셔갖고 기초를 튼튼히 하고 투자에 참여하시는 게 정말 성공하는 길임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잃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안전한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좋은 주식을 사고요. 그 사람은 내 사업을 한다는 심정으로 주식을 샀다랍니다. 나도 저 사업, 저 기업에 저런 사업이라면 나도 기꺼이 투자하겠다. 기꺼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 주식만 샀다랍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종목도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그걸 잘 명심하셔서 하시고요. 또 투자는 항상 운전과 같습니다. 운전자는 30년을 무사고로 잘 했어도 한 번 잘못하면 사고 나면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잘했어도 한 번 크게 실패하면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항상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도 내 것이고 손실이 나도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지금은 투자의 시대입니다. 예금의 시대는 이제 없습니다. 제로금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대학생 자녀나 젊은 직장인들한테 저희 영상을 꼭 권해가지고 좋은 투자에 대한 정말 솔직하고 담백하고 유익한 그
영상을 봐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투자에 일찍 눈뜨게 하는 것이 자식에게 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로그와 카페를 방문하셔도 그때그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매일매일의 시장 특징주 같은 걸 소개해 드리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